연소기획 민선 6기 3년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전망해봅니다. 총선 이후 촛불,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한국 정치. 그 중심에서 지역 정치도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시골 폐교에서 명강연에 나섰습니다. 참여와 공감이 있는 섬진강 인문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광양시와 순천시 등 고대 가야권 자치단체들이 가야사 복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심 분야로 다음 달 국회에서 17개 시장 군수들이 만납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지방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양제철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요새 MBC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각 분야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판도까지 바뀌고 있는 지역 정치의 지형 변화를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가장 큰 정치적 블랙홀은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 격변기에 지역 정가도 탄핵과 조기 대선에 촉각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그 주권이 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을 못하는 정치인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지역 정가는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의 후광 효과를 얻고 있는 민주당과 호남에서 야당으로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민심잡기 경쟁은 벌써부터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신망을 가진 정치 신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이 문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 4명을 모두 선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이 인물을 볼지 당을 볼지 선택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여수시장과 광양시장, 도지사 출마와 3선의 기로에 선 순천시장, 3선으로 새로운 군수를 뽑아야 하는 고흥군수. 대선 이후 지역정가의 관심은 이제 다시 한번 촛불혁명이라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내 저명 인사들이 지역 농촌마을 폐교에서 주말마다 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의 섬진강 인문학교 얘긴데요. 박광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빈자리 하나 없이 교실을 꽉 채운 수강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 수업에 집중합니다. 강연자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최연혁 교수.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웨덴 사회를 거울로 풀어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 정치 혹은 앞선 서구 정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고 항상 정말 주말이 기다려주고 순천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순천 황전면의 한 폐교에서 지난 4월 문을 연 섬진강 인문학교. 철학 분야의 스타 강연자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주축이 돼 남도 오지를 주말마다 인문학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선진국적 레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문적 시선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그 인문적 시선의 작동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진입해야만 합니다. 최 교수와 함께 학교의 산파 역할을 한 건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인문학을 살리고 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농촌 폐교 내 시민 인문학교 설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한 프로듀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에 나서면서 미디어 분야 등으로 교육의 영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의 높이마저 많이 밀리게 되면 지역은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경험이나마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에서부터 지성을 키워내겠다는 섬진강 인문학교의 무모한 도전 석 달째.
강연이 진행될수록 참여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새 정부의 관심 분야인 고대 가야사 복원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가야사 복원 작업을 위해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회의를 갖고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다음 달 국회에서 시장 군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순천시, 경남 하동군 등 17개 시군이 포함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월 가야사 복원을 통한 지역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돔 형태의 영상관에서 우주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우주극장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나로우주센터 발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운영 횟수를 늘려 하루 12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 광양제철고를 포함한 지방 자사고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제철고 등 자사고 5곳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자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편견을 갖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특히 지방 자사고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다며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옛도심 지역에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이 잇따르면서 도심 재생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동과 향동 일대 조지재생 선도지역 내에 10여 군데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신규 설립돼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조직들이 골목길 스토리텔링과 원도심 투어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와 주민소득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말 하반기 인사에서 전남 지역 공직사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들이 은퇴하면서 신규 공무원 채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774명을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1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선발 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6.2대 1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1955년에서 62년생 공무원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2020년까지 공직 채용 규모도 연간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공직사회의 변화는 특히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 연말 퇴직 예정자가 78명에 달하고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직자는 225명이나 됩니다.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만 전남도 본청에서 20명, 22개 시군에서 89명이나 돼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곡성, 광양, 순천, 나주시 등의 순입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 선배 공무원들의 은퇴는 오는 2022년까지 631명으로 도내 5급 이상의 36%, 6급 이하 공무원의 10%에 달해 공직사회 세대 교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00원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100원 택시 이용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8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전남 지역에 처음 도입된 100원 택시는 현재 도내 2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 정부 공약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 YMCA와 함께 관내 9개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여수 지역 9개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와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 기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주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메말라버린 논에 농부가 물을 댑니다. 타는 듯한 더위에도 가뭄 때문에 늦어져 버린 모내기를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금 30도도 지금 안 덥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도 지금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모르죠 지금은. 또 다른 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10km가 넘는 곳에서 물이 온다는 소식에 땀으로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지라. 그래도 얼른 할란 게 어쩔 것이요? 해먹고 살란 게? 해야지. 30도를 훌쩍 넘긴 시각. 도심에서는 70대 노인이 폐지를 줍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이 덥대. 비나 좋고 오면 쓰겠구만. 비나 안 오고. 떨어지게 넘어지려고 어디도 없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폭염 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얇은 옷을 입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셔주시면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등 고령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정근입니다. 고흥군이 가뭄 극복을 위해 1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고흥군은 가뭄대책 1단계 사업으로 모두 7억 4천만 원을 들여 중형관정 7곳과 간이용수원 30여 곳을 개발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9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12곳 등을 추가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가뭄 우려 지역 180헥타르에 대해 물대기 작업과 양수장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군은 지난 주말 이후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산일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가 하면 평소보다 휴식을 자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축사와 비닐하우스의 고온 피해를 위해 차광과 수막 시설을 설치하고 모기와 병해충 발생에 대비해 방제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지난 3일부터 7일 동안 태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발진, 발열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자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동남아 국가 등 해외여행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폐수를 몰래 버리고 달아난 외국 화물선 기관장이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7일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 선적 폐수 780리터를 무단 배출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2,000톤급 화물선 기관장 48살 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혐의 선박이 이달 인근을 항해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버려진 물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오늘 제1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여수시 홍보대사 개정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희숙 의원은 수화통역사의 지원 대책을, 원용구 의원은 벽화를 거리미술로 만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신임 해양경찰 일반직 공무원 입교식이 오늘 여수해양경비 안전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